튼튼하게 지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도 무릎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으신가요? 스트레칭도 하고 활동적으로 지내며 수년간 들어온 조언들을 따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통증과 뻣뻣함은 더 심해집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당신의 무릎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의존하는 가장 흔한 운동 중 일부는 이제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고 여전히 이 6가지 운동을 하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통증이 영구적으로 되기 전에 저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에서 우리는 모든 어르신들이 즉시 멈춰야 할 6가지 소리 없는 무릎 파괴자들과 그 대신 튼튼하고 활동적이며 통증 없이 지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너무나 흔해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것이 초래하는 손상을 모른 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깊은 스쿼트. 몸을 숙였다가 다시 일어설 때 무릎에서 익숙한 통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깊은 스쿼트를 할 때 당신의 몸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라면 그 움직임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용히 무릎을 손상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 근력 강화에 좋다고 칭찬받던 깊은 스쿼트는 노화된 무릎을 조용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연골이 두껍고 관절이 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쿠션이 닳아 얇아집니다. 깊은 스쿼트를 할 때마다 당신은 무릎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밀어넣고 약해진 인대를 늘리며 남아있는 보호막을 갈아 없애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운동 후 약간의 통증이나 앉아있다, 일어날 때의 뻣뻣함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모는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언가 잘못됩니다. 물건을 집으려고 쪼그려 앉았을 때 뚝 하는 소리를 듣고 날카로운 충격을 느낍니다. 갑자기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그 간단한 움직임이 심각한 부상으로 어쩌면 뼈와 뼈가 맞닿는 상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통증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근육과 달리 연골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그것이 단지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계속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모든 스쿼트가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손상이 가해지면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회복은 길고 고통스러우며 때로는 영구적입니다. 그러니 댓글로 알려주세요. 스쿼트 후에 무릎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위험을 모른 채 여전히 깊은 스쿼트를 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자리를 뜨지 마세요. 우리 목록의 다음 운동은 안전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장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이 당신의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딱딱한 바닥에서 달리기.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고 여전히 아스팔트나 다른 딱딱한 지면에서 달리고 있다면 당신의 무릎은 생각보다 더 큰 손상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달리기는 건강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추천하고 피트니스 잡지들은 칭찬하며 당신은 아마도 그것이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화된 관절에게 달리기, 특히 딱딱한 땅에서의 달리기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 중 하나입니다. 마치 배신당한 기분이지 않나요? 당신이 젊고 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 이제는 당신의 관절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당신의 무릎은 충격 시 체중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무게를 흡수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구조적인 충격입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 따르면 노화된 무릎은 연골이 얇아지고 탄력이 사라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인 충격 흡수 능력을 잃습니다. 한때 당신의 관절이 문제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걸을 때마다 마모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그 징후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아침에 약간 뻣뻣하거나 긴 산책 후에 둔한 통증이 있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약간의 통증이 있는 정도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단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그것은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뚝 하는 소리를 듣고 갑작스러운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어느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일어서려고 하지만 체중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몇 달간의 물리치료, 주사, 심지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의 무릎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반복적인 고강도 충격 활동은 특히 무릎과 같은 체중 부하 관절에서 골관절염과 관절 퇴행의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그 아침 조깅이 이제는 방을 가로질러 걷는 것을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독립성을 지켜주려던 운동이 오히려 그것을 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긴 산책, 활동적인 휴가 또는 손주들과의 놀이를 즐겼던 어르신들은 종종 활동을 중단하고 움직임 대신 조심을, 자유 대신 회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여전히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다른 단단한 표면에서 달리고 있다면 당신의 운동 루틴을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무릎을 희생하지 않고도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더 안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면 좋아요를 누르세요. 달리기가 모든 연령에 안전하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조깅 중이나 후에 무릎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다음 장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을 젊게 유지시켜준다고 믿는 운동이 실제로는 그들의 무릎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고강도 점프 운동. 달리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점프 운동은 훨씬 더 나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60세 이상이라면 말입니다. 이 운동들은 종종 힘과 민첩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홍보되며 순간적으로는 활기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모든 점프가 당신의 무릎에 강력한 충격을 전달하며 이미 나이로 인해 더 약해진 관절에 강하게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점프할 때 당신의 무릎은 착지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젊었을 때는 연골이 두껍고 힘줄은 유연했으며 관절은 충격을 흡수할 만큼 강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회복력은 사라집니다. 관절은 탄력을 잃습니다. 무릎의 쿠션은 얇아집니다. 회복은 느려집니다. 이제 각 점프는 이미 시간으로 약해진 관절에 심한 타격을 줍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기 쉽습니다. 운동 후 약간의 통증, 예상보다 강하게 착지했을 때 약간의 찌릿함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미묘한 신호들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연골에 생긴 미세한 파열이며 서서히 당신의 관절 안정성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 즉 비틀림이나 타이밍을 놓친 착지로 인해 날카로운 통증이 무릎을 관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월판 파열, 전방 십자인대 손상, 심지어 무릎이 완전히 망가지는 심각한 부상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회복은 길 뿐만 아니라 지치고 종종 불완전합니다. 몇 달간의 재활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은 예전의 힘이나 자신감을 되찾자 못합니다. 생각 없이 하던 그 작은 점프가 이제는 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최악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부상은 당신의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앗아갑니다. 걷는 것은 힘든 일이 됩니다. 계단은 장애물 코스처럼 느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신체적, 감정적 싸움이 됩니다. 만약 점프 후 착지할 때 날카로운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그 통증은 당신의 몸이 멈춰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완전히 안전해 보이는 또 다른 운동이 점프만큼이나 무릎 스트레스를 준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다음 장에서 우리는 안전해 보이고 통제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조용히 무릎을 망가뜨리는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고중량 레그 프레스. 모든 위험이 위험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조용하고 세련되었으며 심지어 안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당신의 동네 헬스장에 있는 레그 프레스 머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언뜻 보기에 그것은 주변에서 가장 안전한 기구 중 하나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앉고 등은 지지되며 움직임은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당신이 하는 일은 미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레그 프레스는 특히 노년층에게 위험한 통제감이라는 착각을 만듭니다. 그것이 부드러운 근력 강화, 운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노화된 무릎에 가장 기만적이고 해로운 운동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싣고 위로 밀어 올릴 때 당신의 무릎은 강렬한 압력 아래에서 구부러진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강요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반복적인 움직임은 연골을 압박하여 관절을 보호하고 움직임을 돕는 체액을 짜냅니다. 그 자연적인 완충제가 없으면 당신의 뼈는 서로 갈리기 시작하여 만성적인 염증, 뻣뻣함, 그리고 날카롭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종종 잦게 시작됩니다. 기구를 사용한 후 약간의 뻐근함,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통증 정도입니다. 하지만 각프레스는 조용히 당신의 무릎의 자연적인 보호막을 벗겨냅니다. 그러다 예고 없이 그것이 닥칩니다. 반복 동작 중간에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통증, 다리가 잠깁니다. 움직임을 마칠 수 없습니다. 인대가 찢어지고 반월판이 파열되며 심지어 슬개골이 골절될 수도 있습니다. 회복은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계단은 지치게 됩니다. 차는 불편해집니다. 짧은 산책은 도전이 됩니다. 가장 간단한 일들이 이제는 하나의 기계, 하나의 선택이 당신의 무릎에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고통스러운 상기제가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힘을 기르기 위해 레그 프레스 머신에 의존해 왔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무릎 건강을 희생하지 않고 다리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더 좋고 안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운동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순수하고 익숙해 보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전에 2번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레그 프레스를 사용했다면 좋아요를 누르세요. 여전히 그것을 맹신하는 친구에게 이것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운동 루틴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5째, 런지. 어떤 운동들은 너무 단순해서 의심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먼지가 그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운동 영상에 등장합니다. 트레이너들은 그것을 추천합니다. 물리치료사들은 균형 감각에 대한 이점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라면 이 익숙한 동작이 한 번의 반복마다 조용히 당신의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런지는 기본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몸을 낮추고 다시 밀어 올립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뒤에는 심각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그것은 무릎 건강에 가장 위험한 운동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런지는 앞쪽 무릎이 체중의 대부분을 흡수하도록 강요하는 반면 뒤쪽 무릎은 날카로운 각도로 구부러져 이미 노화된 관절에 부자연스러운 부담을 줍니다. 더 깊이 내려갈수록 얇아진 연골, 뻣뻣한 인대,
그리고 이미 취약한 반월판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스트레스는 염증, 부기, 그리고 뼈 사이의 보호 조직의 느린 파괴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기 쉽습니다. 산책 후 약간의 뻐근함, 무릎 앞쪽에 머무르는 가벼운 통증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노화의 정상적인 징후가 아니라 조기 경고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이 터집니다. 너무 깊이 런지를 하거나 발이 약간 잘못 착지했을 때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무릎을 관통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인대 파열, 반월판 손상 또는 심지어 슬개골 탈구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회복은요, 길고 고통스러운, 종종 불완전합니다. 물리 치료 후에도 많은 어르신들은 예전의 자신감이나 가동성을 되찾지 못합니다. 방을 가로지르는 간단한 걸음이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는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최악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무릎 통증의 원인을 런지에서 찾지 못합니다. 손상은 너무나 점진적이고 조용하게 쌓여서 견딜 수 없게 될 때쯤에는 관절이 이미 손상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근력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밀어붙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운동이든 상황을 악화시킬까 두려워 아예 움직임을 멈춥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이동성, 독립성, 그리고 삶의 질에 느린 저하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힘을 기르기 위해 런지에 의존해 왔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때입니다. 당신의 무릎은 당신이 아직 완전히 보지 못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런지가 당신에게 불편함이나 통증을 유발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때 안전하다고 느꼈던 운동을 다시 생각해야 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런지가 무해하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친구에게 이것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세요. 당신의 무릎 연골을 파괴할 수 있는 다음의 평범한 행동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6째, 과도한 짐을 들고 계단 오르기.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를 들고 계단을 오른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한 손에는 장본 물건을, 다른 한 손에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어쩌면 가방이나 손주의 장난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평범하고 무해하며 심지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노화된 무릎에게 이 일상적인 움직임이 한 주 동안 당신이 하는 가장 해로운 일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당신의 무릎은 단지 당신의 몸을 들어 올리는 것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 팔 또는 등에 추가적인 무게를 지고 있을 때 무릎은 엄청난 양의 힘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관절 건강 연구자들에 따르면 계단을 오르는 것은 각 무릎에 체중의 최대 4배에 달하는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요, 훨씬 더 많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기 쉽습니다. 장본 물건을 한층 위로 옮긴 후 약간의 통증 정도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내려갈 때 무릎이 뻣뻣해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노화가 아니라 조기 경고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압력은 당신의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을 침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대는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늘어납니다. 미세한 파열이 형성됩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부상들이 조용히 축적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의 무릎에 힘이 빠집니다. 경고도 없이 단 한 번의 잘못된 걸음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관절을 관통합니다. 당신은 다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난간을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월판 파열, 인대 염좌, 그리고 슬개골 부상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운동 중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보다 무릎에 훨씬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하향 움직임은 당신의 관절이 갑작스럽고 강렬한 부하 아래에서 안정되도록 강요합니다.
노화된 무릎에게 그것은 관절 손상의 지름길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모든 걸음이 도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계단을 아예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신체적 고통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고통이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능력을 잃는 것은 종종 자유 자체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으며 계속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통증은 계속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단이 예전보다 더 고통스러워졌나요? 숨을 고르거나 균형을 잡기 위해 계단에서 잠시 멈춰야 했던 적이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세요. 그리고 계단이 항상 보이는 것처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이것을 공유하세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비결을 발견해 봅시다. 마지막 생각. 경고를 들으셨습니다. 한때 건강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던 바로 그 운동들이 당신의 무릎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당신의 무릎을 보호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관절에 위험을 가하지 않으면서 힘을 기르고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더 힘들게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저강도 운동이 낮은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의 무릎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일 수 있습니다. 수영, 자전거 타기 또는 일리프티컬 머신 사용과 같은 운동은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심장 운동을 시켜줍니다. 가벼운 무게로 많은 횟수를 반복하는 것은 스트레스 없이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잔디나 쿠션이 있는 트랙과 같은 부드러운 표면에서 걷는 것도 당신의 이동성을 유지하면서 무릎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력은 방정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유연성과 균형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뻣뻣한 근육은 무릎을 당기고 가동 범위를 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스트레칭, 요가 또는 태극권이 노년층에게 매우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한 발로 서기와 같은 간단한 균형 훈련을 추가하면 무릎을 안정시켜 부상에 더 강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세요. 통증은 발전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약간의 통증은 괜찮지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부기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당신의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당신이 바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이즈를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